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다시 위기에 몰아넣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때문에 흔들거릴 줄 알았던 밤사이 미국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또 기술주 대장주죠. 테슬라 덕에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한국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경제 얘기는 저희가 따로 많이 못 다루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 밖에 다양한 소식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밝은 표정으로 임해 주실 것 같고요. 좋습니다.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소폭 부분 개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도 저희가 좀 참고로 많이 넣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일면 준비한 사진은 바로 중앙일보의 일면 보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보인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골프 선수 같죠? 바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초대 장애인 US 오픈 골프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수인 이승민 선수가 우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해요. 여기서 초대 우승자가 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국 선수들이 골프를 워낙에 잘하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제 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 장애가 있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때문에 워낙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승이 나와서 지금 중앙일보도 역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의 보도도 역시 골프의 우영우라면서 이승민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온 그 배경에는 실제 꼭 자폐 스펙트럼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특히 요즘 더 많이 힘들 텐데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의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영역에서 좀 두각을 드러냈으면 좋겠을까 싶어서 우리 선배님들 좀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김준혁 교수께서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때 이런 어떤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요즘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경제 활동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좀 금요일인데 힘차게 주실까 싶어가지고 우리 김준혁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보다 제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에게 해준다 생각하고. 근데 아직도 취직 못하고 알바하고 있는 요즘 아들. 대부분 그래요.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그 아들 녀석이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예. 학교에 이제 갈 때마다 아침에 꼭 끌어안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사나 너는 늦게 피는 꽃이야. 네네. 이렇게 꽃이 꼭 일찍 피지 않아도 돼. 네. 늦게 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네. 지금 청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네.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좀 더 차분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면은 네. 반드시 꽃은 피게 돼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김준혁 교수님이 마치 역사를 좋아하시고 정조를 사랑하셨듯이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언젠가 꽃이 피게 된다는 말씀이셨고 네, 우리 네. 이종근 선배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사실 그 젊은 세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우리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반대로요. 예, 반대로 우리 세대는 무엇인가를 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윗세대도 저희한테 그러셨지만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윗세대와 우리 세대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의 간극보다 우리 세대와 우리 아랫세대의 간극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네. 변화의 어떤 그 매체 수단 이런 것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공감을 하려 우리 세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 지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왜 이 확산되고 있냐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예.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고난을 갖고 있는지를 또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그들의 언어로 예. 사실 불편하고 잘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그냥 장애를 갖게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거리를 뒀었는데
지금 그것을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랑 다른 게 없고 이들도 꿈이 있네 이렇게 여겨지면서 네.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세대들에게 음. 이제 그들을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귀를 갖고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 두 분의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금요일 오전부터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 선수를 7년 동안 후원한 하나금융그룹 칭찬합니다. 자, 그래 더불어서 우리 최민우 기자께서 네. 이 기사와 관련된 그 인터넷 바닥 민심 조사하셨죠? 네, 오랜만에 저희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예, 스픽스 브리핑을 출발하려고요. 출발했는데 댓글도 그만큼 훈훈합니다. 네. 드라마 속 변호사계에 우영우가 있다면 골프계에는 이승민이 있다. 네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인간 승리다. 또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관심과 노력이 멋진 결과로 나왔다. 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우리나라 모든 장애우들이 이승민 선수처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예. 이런 민심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첫 소식으로 좀 전해드렸고, 자, 저희가 하나금융그룹 잠깐 칭찬했잖아요. 저희가 어제 이 국회의원들 세비 관련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칭찬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음 보도를 만나보시죠. 경남일보의 보도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조은희 의원이신데요. 물론 이제 조은희 의원처럼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이 조은희 의원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 시기에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워낙에 또 이제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뭐 문만 열어놓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세비가 아깝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께서 세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실제 반납을 해 주실지는 지켜볼 만한 일이지만 역시 칭찬해 드려야 되겠죠, 김정혁 교수님? 그럼요. 예, 당연하죠. 우리 뭐 조은희 의원이 예전에 서초구청장 하실 때 네. 서초구 관련해서 나름 행정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민주당에서도 저 안민석 의원이 일 안 했으니까 예. 세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진짜 세비 반납해서 네. 한번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네. 세비를 한번 주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의원께서는 또 이제 기자 출신이신데 영남일보 출신이시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출신이셔서 여론을 읽는 어떤 감각이 분명히 탁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긴 했고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마찬가지로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까요? 당연하죠. 일단 첫 번째는 초선들이 좀 움직여라. 네. 지금 아, 조은희 맞습니다. 의원 초선이에요. 이번에 재보궐로 네네.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강남, 서초에 나가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좀 고가운 시선을 보내는 뭐 그 경향도 있습니다. 워낙에 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실제로 활동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예, 의원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은희 의원 이번에 보궐로 들어가서 네. 첫 번째 일성이 지금 세비 반납하겠다라는 목소리 아닙니까? 지금 300명의 죄송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제 기억에는 50여 명이 초선 거의 150명 넘게 초선 의원들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초선들 지금 기자들에게 이름도 지금 기억 못하게 하는 초선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네 분 이렇게 세 분 계시지만 초선 의원들 다 기억 안 아, 나시죠? 다 모르시죠. 다 모르죠. 사실은. 그나마 한두 분 이렇게 그 SNS에 올리면서 이 회자된 거 이외에는 그렇다면 네. 초선 의원들이 훨씬 더 개혁하는 어떤 모습, 국회를 바꾸려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 초선 의원들 찍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못할 거다. 네. 너희들 찍는 이유가 네. 국회를 바꿔라. 예. 그런 의미로 초선 의원들을 뽑았다면 네네.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실제로 반납해야 된다. 네. 한 가지만. 네, 그런데 네. 자신의 월급만 반납하셔라. 보좌관들은 그렇죠. 월급을 줘야 됩니다. 보좌관들은 사실상 저기잖아요. 피고용자잖아요. 예. 이럴 때 같이 하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아, 진짜 필요한 말씀이에요. 안민석 의원이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선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 초선 싹 다 모으고 국민의힘 초선 다 모아가지고 오늘 결정해서 자 우리 반납하자 하면 진짜 언론들도 주목하면서 아름다운 한국 정치의 모습 이렇게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드렸는데 바로바로 해주셔야지. 자, 이 기사와 관련돼서 혹시 최민우 기자가 그 인터넷 바닥민심 조사한 게 있습니까? 네, 조은희 국회의원이 네네.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첫 월급을 또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멋있다. 이은 두 번째 모범이다. 예. 이런 또 의견도 있었고 그대가 진정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한 분은
국회의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연봉 받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만나봤고요. 아무튼 조은희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다른 이제 초선 의원들도 많이 설득해 주셔가지고 세비 반납 의사들을 밝혀주시면 아마 국민들이 다 박수를 쳐 드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철제 구조물 안에 갇혀 있는 저희가 어제도 잠깐 보도해 드렸었는데 유최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모습입니다. 180cm가 넘는 큰 체구라고 하는데 이제 갇혀 있다고 하지요. 오늘 다시 이제 그 노사 간의 협상 재개하고 이제 손배송 문제가 아직 덜 풀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지 좀 관건이긴 합니다.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 여전히 타결되지 못한 그 부분을 좀 주목하기 위해서 한겨레가 일면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무튼 좀 재개가 돼서 잘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 이슈 집중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의 코너의 제목은 바로 이 제목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바로 면접의 달인. 누가 달인이냐? 그렇습니다. 압박 면접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바로 이분이 달인이시겠죠?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라. 나는 받겠다. 끊임없이 압박 면접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하셨는데 문체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세계일보 사진 보도에 이어서 대구신문의 보도를 보실까요? 청와대를 국민복합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 문화생활을 접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장애인, 신진작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국가미술품 지방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다고 하고요. 업무 보고는 문체부 장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음 보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업무 보고도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경향신문의 보도를 볼까요? 통일부도 대통령 업무 보고를 일단 당일 취소를 당했다. 여가부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접을 통과하면서 업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가부와 통일부가 지금 이틀 연속 업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무엇일까? 여가부는 부처 폐지라는 민감한 이슈가 달려 있고 통일부의 경우에는 강제 북송 문제가 달려 있어서 그 안에서 다뤄지는 민감한 현안들이 실제 보도가 되면 화제가 되면 당연히 지지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담을 느낀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봤어요. 이종훈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업무 보고가 당일 취소된 내막도 궁금하지만 지금 업무 보고가 되고 있는 내용들 쭉 만나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형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왜 잘못되어 있냐면 업무 보고라는 건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업무 보고라는 건 조각을 한 다음에 장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또 중요하지만 그래서 면접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정권이 처음 시작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보고예요. 즉 업무 보고는 대통령한테 하는 형식이지만 국민들한테 하는 형식이거든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즉 국정과제 110개 이미 했습니다만 국정과제가 너무 나열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 기억 못하니까 업무 보고에서 장관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겠다라고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식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중이 돼서 압박 면접이다. 그래서 장관과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 보시면 대통령의 워딩이 지금 뽑혀요. 윤 대통령 그렇죠. 윤 대통령 문체부와 통일부 외교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제목에 뽑혀야 된다. 근데 지금 형식이 압박 면접 왜 면접을 해야 돼도 대통령이 장관이랑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 다시 중원부 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업무 보고는 대통령한테 하는 것보다는 국민한테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이 이 부처가 앞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로 상징되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그 주제를 던져줘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한 어떤 과제이다라는데 형식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가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는 그것이 여가부나 혹은 지금 통일부의 현안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연기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수가 아니거든요. 여가부가
이 폐지되는 게 변수 갑자기 생겨났나요? 아니 처음부터 공약부터 이제 폐지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를 못하니까 예, 예. 일단 여가부 장관을 임명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다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 이슈를 갖고 던졌을 때 지지율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다면 예. 그건 저는 이 정도를 걷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통일부 역시 지금의 어떤 사안도 사안 때문에 갑작스럽게 안 한다. 통일부의 앞으로의 그 방향을 지금 듣고 싶은 거지. 예, 예.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런 것을 듣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들이라고 지금 언론은 보고 있지만 하루에 3개씩 어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어떤 일정 속에서 일정의 문제라고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사실 그건지 아닌지는 아직 예, 예. 뭐 봐야 되겠지만 예, 예. 만약에 언론이 분석한 대로 그렇다면 너무 지금 그 상수에 휘둘리고 있고 변수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 업무보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던져주는 그런 이 보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정 방향의 어떤 핵심들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고 예전에 이제 뭐 청와대와 부처 간의 뭐 업무 보고 일정 이런 걸 정하면 보통 사전에 조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일에 이제 지금 이틀이라고 하죠. 연기됐다고 하니까 이제 물론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일정상의 문제이면 다행인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뭐 지금 이제 현안들 중심으로 뭔가 변수가 느껴지고 지지도가 문제고 뭐 예민한 문제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당일이 취소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만 김준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좀 수준이 높아야 돼요. 네. 일반 평민들하고 똑같으면, 아니 보통 사람들하고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지금 방송 이제 내용을 좀 들으면서 생각 들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건 되게 좋아하고 네. 싫은 거는 좀 싫어하는구나. 예를 들면 싫어한다는 게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문화체육예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장관하고 단독으로 만나고 또 통일부나 또 여가부 같은 경우 이쪽은 좀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잠깐 좀 생각을 해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문제도 좋은데 좀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네네. 그러냐면 네. 미술 전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중심적으로 나와 있고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조선총독부 조선총독 관저를 모형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은 이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미술전시장 특화 문제는 이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미술 전시 관련해서는 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했던 주요 사업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심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유명한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유명한 그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네네네. 내용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은 좀 더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사업 내용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정치 평론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저런 뉴스 딱 보면 이거 누구 위해서 이렇게 판을 짜는구나. 이거 다 금방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더해서 예. 그 조선 총독 관저를 갖다가 복원하겠다. 예. 이런 내용들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예. 그 청와대 안에 있었던 그 일제 잔재들 다 철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물론 100%다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의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친일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아버지 윤기준 교수도 뭐 약간 일본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 속에서 특히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여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가부 폐지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위안부 문제를 갖다 여가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속에서 그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한일 관계 문제를 갖다가
이 정부 입장에서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선 총독 관절을 갖다가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네. 그런 그 업무 보고 내용 같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는 예. 그런 업무 보고를 갖고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 말씀하셨던 내용 네네. 그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예.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종훈 선생님. 네, 그 두 가지인데요. 뭐 교수님의 지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를 한 실제 내용은 현재 무슨 뭐 미술가들의 뭐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전시를 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기증을 받았던 미술품들이 있어요. 그 미술품들을 뭐 국내에 진짜 돌아가신 분들 포함해서 대가들이 네. 기증한 그런 미술품들입니다. 약 600점 가량 되고요. 그 600점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네. 청와대가 그냥 갖고만 있었지. 근데 네. 그것들을 전시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이 뭐 현재 뭐 어떤 특정 기획 그 사가 관련돼 있는 어떤 뭐 그런 그 미술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청와대 조선 총독부 관저는 사실상 그 노태우 대통령이 새로 신관을 지어서 옮기기 전까지는 구관, 즉 그 관저를 그대로 이용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신관을 뭐 지어갖고 지금의 이제 청와대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신관 바로 가까이 몇십 미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모형을 만들어서 예. 얼마나 일제가 우리를 지금 이 연기, 기를 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를 모형으로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실 관저라는 거는 정말 저는 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미나미 지로라는 총독이 만들었어요. 이 미나미 지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 총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그런 그 우리나라로 봤을 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예. 이 창씨 개명부터 시작을 예. 해서 문화와 관련돼서 종속시키게 만들려고 그런 어떤 일제의 만행을 저지른 그런 총독이거든요. 그 총독이 왜 그 자리에 만들었냐면 그야말로 연기를 끊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풍수 뭐 지리를 하는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자리에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 아니라 모형을 만들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나라는 걸 왜 다크 그러니까 그 왜 역사도 예, 어두운 역사도 보여줘야 된다. 예. 라는 의미로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약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아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청와대 안에 미술품이 600여 점 가까이가 있는데 네네. 굉장히 좋은 작품들입니다. 실제로 또 그 안에 보물로 지정된 불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예, 예. 특히나 또 그 안에 작은 전시관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한다면은 예. 너무나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시발이 돼서 이제 출발이 돼서 좀 더 다른 차원의 확대가 돼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저는 어쨌든 문광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전반적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지지율 얘기를 저희가 앞서 좀 해봤는데 세계일보에서는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간결한 도어 스태핑 그리고 전략을 올 코트 프레싱으로 바꿨다. 올 코트 프레싱, 즉 장관, 비서관들이 정책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발 빠지고 장관이나 보좌관들, 뭐 비서관들 이제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정책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대외적인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로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즉 지지율을 만약에 20%대의 지지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건 정부로서 엄청 큰 타격이다 보니 지지율 관리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예요.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인데
이종훈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말씀부터 드리면 네네. 물론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한 행보가 사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통령 부인 배우자가 언제나 첫 번째로 했던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에요. 예. 예를 들자면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집중적으로 나왔던 첫 번째 그 행사들이 전임 대통령 부인들 만난 그 행사들이잖아요. 네네. 직접 가서 만나서 조언을 듣는 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임 그 대통령 부인들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임 그 전에 그 대통령 부인들을 전임자들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던 그런 예. 만남들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 다만 그게 이제 보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차이였고,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담에 같이 수행한 건 배우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당연히 초청을 받았고, 그것도 어쨌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황 빼고는 주일마다 하나였던 행사들이 있었죠. 뭐 백화점 가서 뭘 산다든지 예. 광장시장 가서 뭘 먹는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그것 없어졌다고 한다면 앞에 둘은 언제나 이어져 왔었던 거니까, 또는 뭐 당연히 해외 방문해서 수행해야 되니까 빼고, 변수는 이것입니다. 주말마다 어떤 그 일상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 네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삼고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이 서민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야기되면서 예. 대통령이 휴가까지도 지금 미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비상이다. 예. 일상이 아니라 비상이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예. 이제 그 올코트 프레싱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소통,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과 그 다음에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이 세 파티의 수석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국민들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각각 그 파트를 맡고 있는데, 예. 그것들을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으로 집중된 이후에 다 그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 하라고 뽑았는데 예. 하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까지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대통령만 비난한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입니다. 가장 그 상징적인 장면, 특히 이제 그 출근길 문답 장면들 생각해 보면 가장 상징적이었던 장면이 노동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발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해버리니까 이제 사실상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착오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것이, 실제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뭐 대우조선해양 하청 관련된 이제 그런 파업 문제를 얘기할 때도 답변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라든지, 어떤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의 길이가 예전에 좀 길고 막 거칠게 좀 나왔다면 이제는 뭐 한 서너 문장 정도로 정리돼가지고 모르면 대응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짧게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절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것 같긴 한데요. 김준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먼저 요 문제 이야기하고 아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저 같이 잠깐 좀 이야기할 텐데요. 네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에서 말씀을 줄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거나 좀 더 숙고해 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발전되고 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신중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정부 부처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은 일단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들보다 대통령이 하는 언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차츰차츰 전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회복되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이전 정부의 대통령 영부인들께서 하던 방식들을 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조선시대 왕비들도 말이죠. 예. 그냥 그 정각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할 일 많습니다. 종묘대제, 사직대제 하면 제사 음식 같은 거 이거 왕비가 다 총괄합니다. 왕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 아내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이런 회식 자리도 하고 연회 자리도 하고 다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듯이 현재 대통령 영부인도 그런 일을 하는 건 자연스럽다. 네. 다만 국민들이 좀 약간 우려하는 것은
영부인의 사적 인원이 대동되는 이 문제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2부속실을 좀 만들어서 공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소외계층도 방문하고 또 뭐 문화예술인들도 만나고 스포츠인들도 만나고 예, 예. 또 자연환경 보존 사업 같은데 좀 더 열렬히 좀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또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고, 그 다음 기사 볼까요? 그 실제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윤 대통령 말실수 반복해서 안 된다. 쓴소리 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면서 역대 정부 키맨이라고 합니다만 대부분 중앙일보가 싣고 있는 이 인터뷰에서는 전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께 지금 현 정부의 어떤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단해 보는 인터뷰가 연일 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허태열 비서실장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 혹은 뭐 다른 정부 때 그 비서실장과 대변인들 목소리 실어드렸고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우식 실장이 이제 이런 조언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요일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최민우 기자, 지금 발표된 게 있죠? 네, 한국갤럽에서 오늘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그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조사 결과 긍정은 32%로 지난주와 동일한데 똑같네요. 네, 부정이 60%대를 돌파를 해서 전주보다 7% 급증했고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물론 한국갤럽 말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으로 나온 조사는 몇몇 있는데요. 갤럽이나 이제 리얼미터 관련된 거 저희가 월요일, 금요일 많이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53%에서 60% 이상으로 이제 부정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좋지 않은 결과를 대통령실 입장에서 받아들인 게 됐네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아니라 소낙비에 완전히 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한꺼번에 쫙 빠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까가 문제지 이게 아직도 빠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추세선이 이미 꺾여서 지금 내려가는 단계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거예요. 현 정부가 이걸 절박하게 여기고 있느냐 안 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태도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좀 전에 기사들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그 전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지지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뭐 일일비하지 않겠다, 중요하지 않다. 국민만 보겠다. 국민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죠. 지지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감한 사안이고 지지율이 없다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개혁을 못하는 거잖아요. 드라이브로.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30%를 더 이게 좀 무너져서 20%로 갈 상황은 아니다. 좀 횡보 정도로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 바람직한 건 횡보입니다. 횡보를 해서 30% 초반대를 한 2, 3주는 더 지속을 할 것 같아요. 긍정평가로만 얘기하면. 중요한 건 횡보를 하는 와중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지지율을 올릴, 그러니까 외부 요인 말고요. 뭐 야당의 요인이나 외적인 어떤 요인 말고 스스로 올릴 무엇인가 아젠다를 던지거나 이슈를 던져서 끌고 올려야만 이것이 이제 추세선이 바뀌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전인 정부의 어떤 문제가 노출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오른다든지 이건 외적 환경이거든요. 내적 어떤 추동력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요. 또 떨어졌군요. 라고 여기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걸 절박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추동력을 갖고 이것을 올릴 그럴 진짜 국리를 해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싶네요. 김준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지지도를 어느 정도 횡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로키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분석해 봤잖아요. 근데 지금 갤럽 평가를 보니까 부정평가는 올라갔고 어쨌든 긍정평가는 32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할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32%로 지금 유지가 된다면은 반등의 기회는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나왔나요? 오늘 나왔나? 뉴스토마토에서는 30.8% 지지율 나왔었는데 뭐 그거보다 이제 뭐 갤럽이 좀 더 공신력이 좀 있기 때문에 갤럽의 여론조사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그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당시 뽑을 때 어떤 누구를 지지했는지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또 국제적으로 위상이 추락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저는 이 국민들과 정부가 좀 잘 하나로 묶여져서 올라가길 좀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빨리 그 업무 보고 네네네. 빨리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네. 개혁의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아까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성화 빨리 그 추진하고 또 지금 이제 그 행안부 개혁부터 시작해서 네. 또 이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연금 개혁 문제 또 교육 개혁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네. 좀 더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데 교육개혁 같은 경우도 어떤 소수의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에 집중한다.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초중고 오히려 지금 태어나서 3세 때부터 벌써 교육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현황 전반에 대해서 이런 그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비 때문에 이런 걱정해야 하지 않는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인데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면 저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부분이 해소되고 네, 지지율이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준혁 교수께서도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지도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고요.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정치 시간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치 준비한 내용 소개하기 전에 지금 국회 쪽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 있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합의를 했을까 싶기는 한 내용인데 뭐라고 원내대표 간에 원구성 합의했습니까? 과방위 행안위 어떤 합의를 봤어요? 네, 합의가 됐고 제가 방송 중에 계속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네네.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한 기사를 봐가지고 속이 시원합니까? 네, 속이 일단 너무 시원한데. 늦었어요. 근데 어쨌든 네. 네.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54일 만에 원구성 합의에 타결을 했고요. 네. 결과는 과방위, 행안위 각각 1년씩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네. 그 국회의장 주재로 타결을 했고 예. 오후에 아마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지금 먼저 하고요. 그리고 과방위를 민주당이 하고 이걸 이제 교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런 협의를 해서 타결을 했던 적이 국회에서 있었나 저도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잘 합의한 겁니까 이정훈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1년짜리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전반기는 예. 그러니까 여당이 맡고 후반기는 야당이 맡는다 이렇게는 하는데 왜냐하면 2년이니까 그쵸, 한 번씩 네. 바뀌니까 근데 1년으로 씩. 하는 건 네. 상당히 독특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야 협상에 대해서 네네.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 예. 고성이 나오면 거의 타결에 타결에 가깝다. 가깝다. 그리고 행안위 가방이 또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쵸. 나눠서 가질 것이다. 네네네. 근데 이게 기류가 이미 사흘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 문자 메시지를 네네네. 언론들이 캡처가 된 게 캡처가 있었어요. 됐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였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아니다. 뭐 양쪽에서 다 원내대표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런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저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모레 그러니까 오늘 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합의를 어저께까지 21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어저께 여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예. 겹치잖아요 뉴스가. 일단 양쪽 다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양쪽 다 어쨌든 아. 그 뉴스에
이 초점을 맞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할 것이다라고 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조금 이렇게 그 정해진 어떤 순서가 아니었겠는가. 네네. 어차피 두 사람 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10배 힘든 게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예, 자신들의 정당 국회 소속원들을 설득하는 게 힘들어서 예, 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있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과방위는 이제 방송, 행안위는 요즘에 있었던 경찰국 사태 이제 이런 시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교대를 하는 걸로 1년씩 교대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준혁 교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게 되면 예, 왜 성을 쌓는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쌓는. 네네.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성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네. 저는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각 당원들한테 네네.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지금 예.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액션도 좀 취하고 고성도 좀 하고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과방위와 행안위를 갖다가 이렇게 1년씩 맡기로 하면서 타협을 하는 부분들 네. 결국은 이거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각각 당원들한테 야 우리는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타협했으니까 이해해줘 네. 하고 한 건데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빨리 국정 안정시키고 국회가 자꾸 파행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막 추경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 예.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 많은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 아주 분석을 좋은 분석을 주셔서 원내대표끼리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야 되니까 거기 그 나름대로는 또 주목을 받고 싶은 분들이죠. 박홍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형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다 끝나고 나서 예상된 결과가 나왔다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전자인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구일보에서는 이제 이걸 주목을 하고 있네요. 윤 정부는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신문마다 방점을 찍는 거는 문재인 열 몇 번 언급,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열 몇 번 언급하면서 여당 무한 책임도 강조가 됐습니다만 전 정부 탓을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던 보도가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대구일보에서 주목한 부분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과제들 우리가 해결하겠다. 무한 책임이다. 이제 여기 지금 방점을 찍고 있고요. 한겨레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문 권성동, 문재인 정권만 16차례 탓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신문도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인생고통 주범, 실패 정책 반복돼서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장면을 주목한 신문도 역시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죠?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이제 그 무료 봉사를 하시는 이런 걸 왜 주목을 안 해줘? 왜 우리 성동이 형 맨날 욕만 해? 공무원 시험 합격 권성동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권 원내대표께서 이 보도를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점심 메뉴인 짜장면을 40분 동안 배식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박홍근 대표 그리고 권성동 대표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오늘에 이어서 보도를 해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도입니다. 대구일보의 보도를 보시죠. 자, 간장연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김장연대, 간장연대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과 장제한 의원의 연대, 권성동이 빠지면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간다. 아니다, 김장연대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간의 어떤 합작 이런 것도 좀 막 보도가 됐었거든요. 장제한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합작 이것도 보도가 됐었는데 다른 기류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자. 권체제에 힘싣는 안철수, 조기 전대로는 실현 불가하다. 자, 다음 보도. 국민일보, 권성동 직대체제 옹호한 안철수, 친윤을 끌어안는다. 이 보도 나왔고요. 다음 보도, 경향신문도 볼까요? 김기현은 이게 최선이다. 안철수, 지금이 최선입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자, 이 기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 당의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자신이 이 대표로 출마하려면 어느 정도 자신의 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세력이 있어야만 연대도 가능합니다. 네. 자신의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연대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무조건 다 다른 세력의 힘을 얻어서만 만약에 대표에 나간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대표가 되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일단 안철수 대표의 이 지금 이 주판을 이렇게 놓은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세를 형성하려면. 그런데 예.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조기 전대를 한다? 그러면 표 계산했을 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시간을 벌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예, 예. 김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원내대표죠. 예, 예, 예. 원내대표도 했고 또 원내대표로 한다는 건 어떤 이 베네핏이냐면 의원들에게 각각 상임위도 배정시켜주고 네. 의원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가 있는 자리예요. 예, 예. 2년 동안 예, 예. 하다 보면 1년인가요? 원내대표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은원 관계라든지 이런 예, 거를 예. 생각했을 때 예. 자신을 지지해줄 그런 중앙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지금 계산이 있겠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당장 하면 내가 유리해요. 예.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면 불리하니까 좀 이따 해요. 라는 식으로 지금 들릴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렇군요. 시간이 필요한 안철수, 아니다,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김기현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제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성동희 형이 장제원 동생에게 좀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힘이 장제원을 이게 간장 김장하면 잔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의 찐 윤핵관은 장제원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은 누구나 다들 하고 계신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이제 성동희 형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을 이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김준혁 교수께서는 글쎄요,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저는 권성동 의원하고 네네. 안철수 의원의 연합 체제가 예. 좀 먹힐 거라고 좀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장제원 동생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장제원 동생이 예. 좀 조금 밀릴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아, 그렇군요. 권성동 의원은 좀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드윌 공무원 시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네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성동 의원 의리 있는 사람이야. 네. 자기 사람 챙겨주는 사람이야. 이런 게 더 팽배해요. 더 네.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이렇게 대표 체제로 가게 되면은 네.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리를 계속 지킬 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네.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단기 필마로 사실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대표가 되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안정된 이 지배구조 체제와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시 대중적 지지도가 아직도 네. 남아있는 사람이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의원만큼 대중적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사람은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입장과 권성동 의원의 입장 그리고 그 세력들의 어떤 결합들이 예. 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예. 아니면 장제원 의원의 어떤 그룹들보다 조금 더 나은 힘 체제로다가 예. 이렇게 잘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권성동 체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관련된 보도에 달려있는 댓글들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는 네네. 남 탓, 전 정권 탓을 워낙 많이 이렇게 발언하다 보니까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공무원 사관학교 교관 그만둬라. 과거 탓할 거면 그만둬라. 이런 예, 예. 댓글도 있었었고 네네. 그리고 당선됐으면 네거티브 그만하고 일 좀 해라. 문정부도 불안한 탄핵 정부 이어받았다. 이런 민심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기사 관련해서는 네네. 분란 일으키지 말고 화합하는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이준석 대표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힘에서 중심 잡고 말하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네요. 진짜요? 네, 전당대회 동안 열릴 동안 열심히 당내 세력 키워서 당 대표 맡아주세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상황에 지금 숟가락을 올리시는 분, 숟가락을 올리고 싶은데 슬쩍 상황 보고 있는 분 두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이분인데요. 역시 좀 조용한 줄 알았는데 등장하셨어요. 자, 꼴 사나운 윤핵관 행태를 경고해야 된다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 자 누구인가 보면 바로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숟가락을 올렸고요. 영남일보 보도고요. 다음 보도 마찬가지로 경북메일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영부인 팬카페가 호가호위한다. 측근 바로 하면 대통령이 몰락한다면서 그쪽 대통령실은 지금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편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만나봤고요. 자, 숟가락을 올리고 싶지만 살짝 지금 간보고 있는 분이 외부에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 지금 어제 나온 표현대로 따지면 힐링 공연하고 계신데요. 자, 이준석 징계를 받고도 세상에 차기 당대표 지지율 1위입니다. 25.2%. 어디에서 강세예요? 대구, 경북, 광주, 전라, 게다가 호남에서 강세예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원 선생님? 일단 이준석 그 대표의 이 여론조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합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두 가지가 있죠. 지지하느냐와 적합하느냐. 누가 적합하냐? 네, 누가 적합하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지금 지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적합도다. 적합도를 물어본 겁니다. 또 이제 그 TK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 저는 그 점이 좀 주목이 아직도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분기점이 바로 TK에서 탄핵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TK에서 받아들여 준 것이거든요. 예. 거기서 승패가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역시 어쨌든 적합도에서 TK가 이준석 현 당대표죠. 네네. 대표를 지금 꽤 높은 어떤 그런 지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준석 대표의 개인기 또는 이준석 대표의 본인의 어떤 문제보다는 네네. 상징적인 부분이 크다. 이를테면 의문의 일패일지 모르지만 안철수 의원을 좀 끌어보죠. 지금 2등 했어요, 2등. 그래도. 2등 네. 하셨네. 근데 안철수 바람에 안철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철수 현상에 안철수가 없다. 즉 안철수 현상은 따옴표 하나씩 해서 하나의 상징이 됐잖아요. 예. 즉 기존 기득권의 어떤 정치들의 신물이 난 그런 신물이 나서 새바람을 일으켜달라. 예. 즉 새바람 현상이다. 이렇게 읽히는 건데 네. 실제로 안철수 본인은 사실 그 새바람과는 이제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제 기득권 정치에 이제 물든 게 아니냐 이런 괴리고요. 예.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1위도 어느 면에서는 이준석 현상은 아직도 존재하는데 예. 이준석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냐라는 것 조금 별개다. 즉 기존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기득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니까 예. 아직은 신선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이준석이라는 그 상징적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하는 거지 이준석 본인에 대한 지지와 괴리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 이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강원도 가서 이제 닭 먹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힐링 캠프를 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들 아마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다뤄봤고요. 김준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 정말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니고 무등산에도 올라가고. 네. 무등산이라는 데가 소위 말해서 호남 지역 상징 아닙니까? 모든 등급을 없앤다라고 하는 어떤 평등의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산인데 거기도 정상에 올라가고 또 대구 경북 쪽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저는 이걸 좀 분석해 볼 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이준석을 토사구팽한 것에 대해서 연민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일부 작용한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원들 사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차기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젊은 일꾼을 갖다가 이렇게 무참하게 저들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짓밟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좀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차기 당대표 지지율 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합도 1위로 좀 놓으면서 그 향후 뒤에 벌써부터 5년 뒤 빠르긴 합니다만은 자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준석의 가치를 이렇게 함께 좀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얘기 저희가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의
힐링 투어라고 저희가 어제 명명을 하게 됐는데 힐링 투어의 일정이 그러니까 어제는 어디 갔다고요? 비빔밥 먹으러 갔다고요? 네, 어제는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라도 전주를 방문을 했고요. 그 앞으로 계획이 또 있대요? 네, 향후에는 그 충청도랑 아 그래요? 거기 네. 성심당 가겠네 그럼 빵 먹으러 또. 또 보수의 텃밭 TK 대구를 대구를 갔대요? 간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일단 행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이제 실제 여론전을 할 거란 이런 분석은 많았는데 아마도 이런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 행보에 따라서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당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 이 시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기승전민.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는 10차례 이상, 15차례 이상도 이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여당의 무한 책임이라는 권 대표의 언급도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하게 됐죠. 정리하자면 다 문재인 탓이었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쉬운 연설이기도 합니다. 기승전 전 정부 탓으로 흐르는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언급들을 참고해 보면 여당의 원탑 역시도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바라는 것이 오로지 남 탓으로만 들리는 목소리는 아닐진데 여당만의 비전, 여당만의 능력 이런 것들은 왜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일까? 이틀 전을 시간을 돌려보면 탄핵을 언급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리고 기승전전 전 정부 탓에 올인하다시피 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서로 여야 간의 민생과 또 협치를 말하긴 합니다만 둘 다 진심인지는 전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원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셨다는 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문재인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앞으로 듣고 싶은 진짜 목소리는 오로지 기승전 민생 아닐까.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